안녕하세요. 시니어 행복발전센터 다도 홍차 이야기 강사 고외숙입니다. 본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홍차 이야기를 정리하며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홍차 상식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홍차와 녹차를 우리는 물 온도와 시간은 어떻게 다른가? 홍차는 녹차와 달리 고온에 끓는 물을 이용합니다. 산화 발효도가 낮은 녹차나 백차는 온도를 낮춰야 쓰고 떫은 맛을 누그러뜨리고 감칠맛 나는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홍차는 충분한 물 온도를 유지해야 점핑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유효 성분이 추출됩니다. 그러나 실버 틴만으로 만든 홍차는 낮은 온도로 우립니다. 우리는 시간은 차를 우려 마시는 습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녹차나 오령차는 작은 티포트를 사용하여 여러 번 우려 마심으로 1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큼직한 티포트에서 한 번에 우려 마시는 홍차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홍차를 신선하게 오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온도는 실온에 보관해도 좋으나 습도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산소는 접촉을 막아서 향기를 보존합니다. 햇빛은 직사광선을 피합니다. 화장품이나 향신료 등 함께 두지 않습니다. 찻잎은 수분과 냄새를 잘 빨아들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밀폐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장고에 보관하면 냉장고 냄새가 금방 배어듭니다. 차는 실온에서 볕이 들지 않는 곳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한 것이 좋으며 전용 차통을 마련하여 보관합니다. 차통은 플라스틱이나 나무 소재를 피하고 알루미늄, 유리, 도자기 소재로 만든 것을 선택합니다. 홍차의 성분과 효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차 한 잔에는 사과 6개의 황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홍차 주성분은 탄닌, 카페인, 아미노산과 각종 비타민 등입니다. 특히 탄닌은 녹차나 오령차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쓴맛을 내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중성 지방을 분해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과 혈당치를 낮춰줍니다. 차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암이나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황산화 성분입니다. 스웨덴 카로린스가 의과대학 연구팀이 74,961명을 차를 마시는 습관과 뇌의 혈전이 발생할 위험을 10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홍차를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혈전이 생겨서 뇌혈관이 막힐 위험이 21% 떨어졌다고 합니다. 홍차에 함유된 아스파라긴, 알긴산, 글루타민 등 아미노산은 감칠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이러한 홍차의 유효 성분은 콜레라나 장염, 피부리오균, 병원균을 격퇴시키며 바이러스를 억제하므로 감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홍차에 함유된 불소 성분은 충치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홍차와 카페인 관계는 어떨까요?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이뇨작용이나 피로회복, 각성 효과, 그리고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 지나친 섭취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카페인 하면 떠오르는 것은 커피죠. 원료를 따지면 홍차 100g에는 커피 100g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료가 홍차 한 잔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홍차를 마시면 커피를 마실 때보다 훨씬 적은 카페인을 섭취하게 됩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는 에너지 드링크, 인스턴트 커피, 원두커피, 콜라, 홍차 순입니다. 티푸드라는 말은 있지만 커피푸드란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홍차는 음식과 잘 어울린다는 설명입니다. 홍차의 주성분은 탄닌인데 이 탄닌이 음식에 함유된 지방이나 기름을 분해하여 입안을 상쾌하게 합니다. 특히 버터, 생크림 등의 유제품, 육류나 생선의 지방분, 식물성 오일 성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입속에 남은 지방이나 기름기를 분해합니다. 즉 음식을 먹을 때 홍차를 마시면 그 음식에 함유된 지방이나 기름에 좌우되지 않고 맨 처음 한 입의 맛을 반복하여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에 홍차를 곁들이면 언제나 신선한 맛의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음식에 따라 홍차의 온도도 다르게 합니다. 케이크, 쿠키, 타르 등 달콤한 티푸드에는 탄닌이 함유량이 높은 뜨거운 홍차는 유지방을 씻어내는 힘이 있으므로 상쾌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돈가스나 튀김, 중국 요리 등은 음식이 중심이므로 식사 중에 마시는 차는 40에서 50도로 미지근하게 마시기 편한 온도의 홍차가 좋습니다. 생선 요리, 냉채, 샐러드, 카레, 라면에는 아이스티는 와인으로 말하면 잘 냉장한 백포드 같은 것입니다. 유지방분이 적은 요리나 자극이 강한 요리와 어울립니다. 주로 밀크티를 마시는 영국인들은 찻잔에 홍차를 먼저 넣어야 하는가, 우유를 먼저 넣어야 하는가 하는 MIF, Milk in First and TIF, Tea in First 논쟁을 오랫동안 벌여왔습니다. 사실 어느 것을 먼저 넣어도 큰 차이가 없지만 영국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우유 먼저 파드는 뜨거운 차가 섬세한 도자기에 충격을 줄 염려가 있으니 우유에 뜨거운 차를 부으면 중력 때문에 따로 저을 필요도 없고 차가 더 맛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차 먼저 파들은 차를 먼저 넣고 우유를 부어야 차와 우유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03년에 영국 왕립화학협회가 우유를 먼저 넣고 그 위에 차를 따라야 우유의 열 변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차를 먼저 넣고 우유를 나중에 넣고 있습니다. 차가 처음 전해진 18세기 유럽에서는 녹차를 주로 마셨기 때문에 중국식 작은 찻잔을 사용했습니다. 홍차가 주를 이루고 나서는 뜨거운 홍차를 접시에 부어가며 마셨기 때문에 가운데가 깊이 파인 잔 받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18세기 말부터는 잔이 좀 더 커지고 오늘날 사용하는 손잡이가 달린 찻잔이 주류가 되게 됩니다. 커피잔은 보온성에 초점을 두지만 홍차잔은 탕색을 즐기는 시각적 효과에 초점을 두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피잔은 키가 크고 두껍게 만들고 홍차잔은 해바라기 모양으로 넓게 퍼지게 만든답니다. 커피잔은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하지만 홍차잔은 붉고 맑은 홍차의 탕색 또는 크림 브라운의 밀크티 탕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흰색 도자기를 고집합니다. 세계인들이 마시는 차의 약 80%는 홍차입니다. 유럽이나 인도, 미국 등에서는 주로 홍차를 많이 마시고 일본이나 한국, 중국에서는 녹차를 많이 마시지요. 미국인의 경우 홍차 소비량이 78%, 녹차 소비량 20%,
오령차 소비량 2% 정도가 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전해지는 홍차를 대표하는 차로서 머스켓 포도향으로 홍차의 샴페인이라 불리는 인도의 다즐링 홍차, 아름다운 붉은색 탕색과 맨솔계의 상큼한 향이 특징인 스리랑카의 우바 홍차, 잘 익은 과일 향 속에 동양적인 기품이 느껴지는 중국의 기문 홍차를 말합니다. 각각 개성이 분명한 향과 떫은 맛을 지니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명품 홍차의 대명사로 불려집니다. 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은 녹차, 오령차, 보이차 등 다양한 차를 생산합니다. 홍차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인도, 케냐, 스리랑카 순입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는 차를 많이 생산하지만 국내 소비가 많으므로 차 전체 수출량은 케냐, 스리랑카가 더 높습니다. 최대 차 소비국은 단연 인도입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러시아, 터키, 일본, 영국 등이죠. 그러나 1인당 소비량을 보면 아일랜드가 가장 많이 마시며 그 다음이 리비아 그리고 영국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홍차 애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티 옥션은 인도 캘커타 등 생산국에서 개최되는 차 경매장입니다. 신차가 생산되면 옥션을 통해 매매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운에서만 막 생산된 차를 개인적으로 직접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라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 1, 2회 경매가 이루어지며 등록된 바이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차가 생산되면 생산자는 중간 유통을 맡은 중개인에게 샘플로 보냅니다. 중개인은 등록된 바이어에게 이 샘플을 보내 바이어들이 미리 테스팅할 수 있게 합니다. 바이어들은 티 옥션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차를 구입합니다. 빈티지 홍차란 한 다운에서 그 해에 수확한 단일 품종의 차를 시기에 맞춰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빈티지 홍차 또는 싱글 에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인도의 다즐링에서 빈티지 홍차를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흔히 홍차하면 립톤 티벳 홍차를 먼저 떠올립니다. 서민이 살 수 있는 품질 좋고 값싼 차를 보급시킨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바로 토머스 립톤입니다. 스코틀랜드 다운타운에서 버터와 햄을 파는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토머스 립톤은 매우 빈곤하였지만 어릴 때부터 장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가게에 오는 손님에게 모국어인 아일랜드어로 말을 걸거나 스코틀랜드에게는 스코틀랜드어로 상대하여 많은 손님을 끌어들였습니다. 15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백화점의 식료품 판매 코너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마케팅 기법을 배워 19세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립톤은 아버지 가게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상점을 열었습니다. 그의 광고나 장사법은 매우 기발하였다고 합니다. 집 마차에 크게 립톤이라 쓰거나 햄이나 소세지를 신선한 고기로 만들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진짜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서 거리를 걷게 하거나 큰 간판에 독특한 문구를 게시하는 등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크게 성공합니다. 1880년 립톤의 가게는 2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서민 사이에서 일상적인 음료가 된 홍차를 취급하게 되고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이 입에 딱 맞는 맛있는 홍차를 팔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개발합니다. 무게를 달아 파는 구식 방식에서 탈피하여 팩에 넣어 포장하고 전문 티 테이스터를 고용하여
그 지방의 수질에 맞게 블렌딩한 홍차를 판매했습니다. 1890년 스리랑카로 건너가 아직 개척 중이던 우바의 토지와 다원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홍차의 대량 생산에 성공합니다. 이후 신선한 홍차를 전 세계 유통망을 이용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립톤의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인 다운에서 직접 티포트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립톤은 코카콜라, 펩시, 네스카페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음료 브랜드입니다. 티백은 누가 시작한 아이디어일까요? 티백은 우연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8년에 뉴욕의 차상인 토머스 셀리번은 차를 팔기 위한 샘플에 너무 많은 차가 소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아끼려고 아주 작은 비단 주머니에 차 샘플을 조금씩 담아서 고객에게 보냈는데 얼마 후 많은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샘플로 보낸 차를 주문한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들은 차를 통째로 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머니째로 티포트에 넣고 차를 우렸던 것입니다. 일일이 차를 덜어내지 않아도 되고 티포트를 씻기도 편한 티백의 탄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요리책에는 이미 아이스티와 티펀치에 대한 기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스티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04년 세인트로이스 국제무역박람회였습니다. 무역박람회가 열리는 한여름에 사람들은 아무도 뜨거운 홍차를 마셔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인도 파블리온을 대표하던 리처드 블랙친드는 인도의 홍차를 알리기 위해 홍차에 얼음을 넣었고 사람들은 그의 부스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스티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은 아이스티의 나라이지요. 미국에서 소비되는 홍차의 80%는 아이스티라고 합니다. 루이 보스틴은 홍차가 아닌가? 카멜리아 시네신스, 즉 차나무 잎으로 만든 것을 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루이 보스틴은 홍차도 녹차도 아니지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루이 보스틴은 남아프리카의 루이 보스라고 부르는 붉은색 감목의 바늘 모양의 잎과 줄기로 만드는 허브티입니다. 카페인이 없으며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녹차는 그린티인데 홍차는 왜 레드티라고 하지 않고 블랙티라고 하나? 중국에서는 붉다는 의미에서 홍차라고 명명하지만 서양으로 건너간 홍차는 차가 검다고 블랙티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검은색을 의미하는 흑차는 서양의 블랙티와는 전혀 다른 중국 서남쪽 대엽종 천나무 잎으로 만든 흑차, 즉 보이차 종류를 말합니다. 처음 중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차는 그린티라고 불리는 연녹색 탕색을 내는 녹차였지만 나중에 인기를 얻게 되는 정산소종 계열의 홍차는 수질이 경수인 영국의 물로 우리면 탕색이 더욱 진해져서 붉은색보다는 검은색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레드티가 아니라 블랙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차나무를 재배하였고 화려한 차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산차 하면 누구나 녹차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근대식 다운을 개발한 이후 주로 홍차를 생산하였으며 1988년도에 이르러서야 녹차 생산량이 홍차를 뛰어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1962년 대한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커피를 비롯한 각종 외국산 차의 수입 금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홍차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홍차 제조 공장에서는 재배와 가공 제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곳 재배 실적은 외국 어느 나라에도 손색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2일엔 이 홍차 가공 공장이 준공되어 18종의 최신 식기계로서 1년에 홍차의 생엽 7만 5천 관을 가공해서 홍차 15,700관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외국에도 수출해서 연간 수십만 달러의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차의 생엽 재배는 훌륭한 농가의 부업으로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차 한잔 하실까요? 우리나라 보성제다의 홍차를 준비했습니다. 보성 홍차는 향긋하고 부드러운 찻잎을 산화시킨 홍차입니다. 항아리에 저장하여 산화시킨 홍차로서 기존의 단순히 공기 중에 노출시킨 홍차 산화 방법과는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항아리에 담아 향을 유지하며 산화시킨 공법으로서 떫은 맛을 제거하고 은은한 차의 향을 간직하여 순한 맛으로 우유를 넣지 않아도 좋고 아이스티로도 좋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수강 신청하신 분 중 수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